이번에 만들 앱은 인물 퀴즈 앱이 되겠습니다. 인물 퀴즈 앱은 각 문제의 인물 사진과 짧은 문장을 제시한 뒤 사용자가 답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그런 퀴즈 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리스트 작성과 무작위 추첨,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내용을 불러오기,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나타내보는 그런 심화 과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롬에 접속해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앱에서 필요한 디자인 컴포넌트는 퀴즈 관련된 이미지,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버튼, 제출과 제출 같은 이런 확인하는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라벨 컴포넌트를 또 추가를 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블록 에디터의 코딩은 바로 전역 변수 지정과 이니셜 컴포넌트, 버튼, 그 다음에 if 조건문을 활용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퀴즈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 만든 후에 완성된 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라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먼저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이미지가 들어가야겠고요. 퀴즈에 관련된 이미지, 그 다음 첫 번째 줄은 이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문제에 정답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정답과 오답인지 구별해주는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점수, 그 다음에 제출과 그 다음에 다음 버튼. 제출은 이제 답 입력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해서 정답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대충 디자인이 그려지면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건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미지, 유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지 컴포넌트를 속성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미지 컴포넌트부터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너비는 꽉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fill parent로 꽉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50 정도, 250 픽셀 정도가 좀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 그 밑에는 이제 여러가지 들어가야 될 라벨과 텍스트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야 될 건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라벨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벨 하나, 라벨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라벨 두 개는, 하나는 라벨은 이제 앞에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그냥 보여주는 창이고, 라벨 2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여러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리스트로 선정된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 라벨 2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벨이 정렬이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수평으로 버튼 이 라벨을 조절하려면 바로 그렇죠. 레이아웃에 가서
horizontal arrangement의 레이아웃을 써서 여기에 라벨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라벨 1, 라벨 2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두 개 라벨을 이제 바꿔줍니다. 이쪽은 이제 먼저 이 horizontal arrangement의 이 너비를 좀 꽉 채워줘 보겠습니다. 너비는 fill parent로 좀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은 이제 여기에 문제가 들어가니까 문제, 텍스트에 문제라고 입력합니다. 문제하고 땡땡. 그런데 이제 문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라벨 1 부분을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하고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흰색. 이 넌과 흰색은 다릅니다. 넌은 색깔이 없는 거고 투명한 거고 화이트는 흰색이니까 이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해줘야 됩니다. 텍스트 컬러는 바꾼 적이 없는데 텍스트 컬러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텍스트 컬러 화이트. 여기서 이제 텍스트 컬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 이 부분은 이제 라벨 2인데 라벨 2의 텍스트는 없어야 됩니다. 공란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리스트에 들어간 문제가 이 라벨 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 2는 텍스트를 이제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벨 2 이름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라벨 2 이름은 이게 이제 question이죠. 그래서 라벨 2 이름을 question question으로 라벨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라벨 이름이나 버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이제 코딩을 할 때 더욱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벨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됐고 그 다음 밑에 나와야 될 게 이제 정답을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라벨이 필요한데 라벨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아웃, horizontal arrangement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아웃에 집어넣고 이 horizontal arrangement는 위와 똑같이 너비를 fill parent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 이 라벨 2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그렇죠. 텍스트를 정답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정답을 입력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확대는 연두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벨 3에 들어갈 부분이 바로 이제 내가 정답을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를 이제 지워줘야겠죠. 텍스트를 지워주고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 너비도 fill paren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3의 이름도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을 입력하는 라벨이기 때문에 answer라고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정답과 오답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텍스트를 정답과 오답 이렇게 써주고, 이 부분은 이제 정답과 오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제출을 눌렀을 때 정답이면 뭐 정답입니다. 오답이면 공부를 더 하세요. 뭐 그런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이다. 나오게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라벨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똑같이 horizontal arrangement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들어가 있건 점수라고 나타내는 텍스트를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라벨 폰은 점수 땡땡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구별을 하기 쉽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분홍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horizontal alignment도 너비를 fill parent로 똑같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점수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텍스트를 지우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버튼인데요. 이건 라벨이고 버튼인데, 버튼 두 개는 하나는 정답을 입력한 다음에 제출하는, 확인하는 제출 버튼, 다음 문제로 넘어간 다음 버튼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두 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두 개 가져왔는데,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정렬을 하기 위해서 horizontal arrangement 레이아웃을 갖고 오고, 이게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조금 줄여놓고 작업하겠습니다. 100. 그래서 텍스트 1과 2 다시 늘려놓고,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도 fill parent로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버튼을 조금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뭐 간단한 디자인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버튼이 이름이 뭐 제출하면 더 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버튼을 크게 좀 늘려주고 싶은데 버튼을 조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가득 채우는 너비를 fill parent로 한번 바꿔주면 내가 꽉 차게 되겠죠. 근데 다음이 너무 밀려났죠. 그래서 다음도 똑같이 너비를 fill parent로 해주면 두 개가 공평하게 꽉 찬 버튼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제출은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많이 안 해봤는데 여기 쉐이프라고 있습니다. 쉐이프
쉐이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운디드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런 버튼의 그 모양을 동그랗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쉐이프의 라운디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바꿔주면 버튼의 모양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핑크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 쉐이프도 좀 둥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 라벨 5에 라벨 3도 안 바꿔줬네요. 라벨 3의 이름을 좀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라벨 3은 정답인지 오답인지 나타내주는 그런 라벨이겠죠. 그래서 right 정답 wrong right wrong 이라고 그냥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라벨 5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점수가 되겠죠. 점수 이 점수니까 스코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라벨 4와 1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텍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바꿔주지 않고 이제 버튼 1도 바꿔주겠습니다. 버튼 1은 제출이죠. 제출은 submit 라고 바꿔주고 버튼 2는 뭐 다음이니까 뭐 next로 이렇게 버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퀴즈 이미지가 되겠죠. 퀴즈 관련된 이미지를 쓴다면 퀴즈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그렇죠. 미디어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에서 내가 이제 미리 받은 이번에는 역사 인물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 역사 인물 퀴즈 중에서 뭐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이제 우선 샘플로 3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먼저 세종대왕 그 다음 이순신 그 다음 유관순 이거는 이제 한글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파일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이미지 파일의 파일명과 확장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코딩할 때 이거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파일의 확장자와 이 파일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관순을 이제 열고, 오케이 누르면, 이제 미디어, 이제 앱 인벤트 서버에 이 3개의 그림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마쳤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디자인한 걸 가지고 실제로 퀴즈가 돌아가도록 코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퀴즈 앱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이미지가 뜹니다. 여기. 그리고 문제가 뜹니다. 그러면 정답을 입력하세요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내가 정답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면 10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고 싶으면 다음을 눌러서, 그럼 다음을 누르면 다른 이미지와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을 또 입력해서 뭐 틀리면 오답, 만약에 틀리면 점수는 올라가지 않고 맞을 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답은 내가 지정해둔 정답과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정답을 입력하세요 다음에, 라벨, 이와 answer. 이 두 가지 라벨을 넣었었는데 이게 지금 answer가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answer 라벨을 넣었고요. 이걸 지우고 다시 텍스트 박스는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 옆쪽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answer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직접 입력하는 란이 되기 때문에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변수, 전역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와,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정답, 이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한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그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뒤에 있는 코딩을 이제 해주면 되고, 우선은, 전역 변수를 지정해주고, 여러 개 지정은 이제 바로 리스트를 써야겠죠. 변수는 바로 여기 있는 빌트인의 variable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변수를 지정해주는 것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변수 초기화, initialize global name to.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3개를 만들 거니까 리스트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3개를 우선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껴주면 리스트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이 전역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question이라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텍스트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뭐 세종대왕이니까 한글을 만든 인물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이니까 뭐 3.1 운동을 이끈 여자 다음 인물은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뭐 적당하게 질문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되죠. 이순신 장군이니까 뭐 임진왜란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3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될 것은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제 복사를 해서 퀘스천 true로 하지 말고 이제 picture 그림으로 이제 변수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은 이제 여러분이 했으면 여러분의 파일 이름을 적어야겠죠. king
세종.jpeg. 대소문자도 구분해야 되고, 만약에 파일 이름이 하나라도 틀리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워졌네요. 그래서 뭐 파일 이름 좀 간단하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관순 jpg. 유관순 jpg. 그 다음 밑에 거는 이제 이순 신 jpg. 이렇게 해서 그림의 전역 변수를 초기화 시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와야 될 게 이제 그렇죠. 이제 문제, 그림,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그렇죠. 정답. 그렇죠.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answer라고 해주겠습니다. 정답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복사해서 정답은 이제 여기에 이건 세종대왕이겠죠? 세종대왕. 두 번째는 유관순. 세 번째는 이순신. 근데 뭐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에 세종이라고 입력하면 뭐 오답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정확하게 아무튼 입력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정을 해줘야 될 초기화 변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이 질문과 이 사진을 연결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불러오고 차례대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인덱스에서 하는데, 그 인덱스를 바로 변수로 잡아주고 이거를 바로 뭘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냐면, 그렇죠, 1장부터 이 문제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제 1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1장이 지나고 넥스트로 넘길 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줘서 인덱스가 이제 또 넘어가는 거 다음 쪽으로. 그래서 다음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덱스 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1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잡아줘야 될 게 바로 점수입니다. 점수. 여러분 이제 점수를 이제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이제 점수라고 스코어라고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점수는 초기화된 점수가 바로 몇 점부터? 이제 0점부터 해야겠죠? 뭐 다른 점 초기화된 점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0점부터 시작을 할 거면 바로 0점부터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점수를 0점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스크린, 첫 번째 스크린에 관련된 그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코딩은 바로 그 첫 화면이 떴을 때 어떤 그림과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이후에 뭐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어떤 다음 문제가 나올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스크린 1에 있는 그 화면을 초기화시켜주는 명령 블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있는 when screen 1 initialize 초기화 스크린 1을 초기화 시킬 때 바로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먼저 이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야겠죠. 이미지는 뭘로 갖고 오냐.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세팅 블록은 바로 set image picture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온다? 그렇죠. 픽처에서 갖고 오죠. 이 픽처 변수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이미지를 픽처에서 갖고 와라. 그런데 이제 그 픽처에 갖고 오는 그런 것을 골라줘야겠죠, 여기. 그래서 리스트에서 바로 쭉 좀 내려가 보면 select list item list index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트 아이템에서 골라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껴주고 이거 어떤 리스트에서 갖고 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변수를 지정해주는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면 여기 갖고 와라 변수를 갖고 와라 그럼 get 근데 이제 변수 지정 안 해주니까 경고가 떴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정해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픽처 변수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파일을 갖고 와라. 근데 이제 그렇죠. 첫 번째 인덱스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사진만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바로 문제도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가 바로 퀘스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라벨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퀘스천 이 부분이 바로 질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퀘스천을 어떻게 텍스트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 부분이겠죠. 다시 한번 보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set question text to 이거는 이제 question 라벨을 텍스트로 갖고 오는데 이 어떤 텍스트로 갖고 오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리스트의 아이템에서 갖고 오는데 그걸 어떤 변수에서 갖고 오느냐 질문이 바로 그렇죠. 여기에서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변수가 픽처가 아니라 그렇죠.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이제 갖고 와서 그거를 퀘스천에서 퀘스천이 라벨에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인덱스는 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첫 화면이 떴습니다. 이제 첫 화면이 떴고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해줘 볼까요? 넥스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코딩부터.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그렇죠. 넥스트를 누르면 아무튼 뭘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넥스트를 눌러서 뭔가를 해준다. 근데 넥스트를 눌렀을 때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해줘야 될 작업이 바로 이게 정답이면
그렇죠. 점수가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오답이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와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정답 오답 부분을 다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답 입력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다 내가 입력을 했으면 그 정답 입력했던 부분을 이제 공란으로 다시 바꿔줘야 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죠. right and wrong. 이게 이제 정답 오답 그리고 정답 오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텍스트를 이번 set right wrong text to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렇죠. 정답과 오답 이걸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왜 이렇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제 아까 서밋 제출 먼저 하면 조금 더 좋았겠는데 아무튼 제출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출하게 되면 이 정답 오답란에 대신 다른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값이 있죠. answer 그렇죠. 이게 answer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정답을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빈칸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다음 장으로 넘기는 그런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2장으로 넘기려면 그 인덱스가 만약 1이다. 그러면 2로 가려면 인덱스로 하나를 더해서 그렇게 2로 간다라고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건문을 써야 되는데 바로 컨트롤에 바로 if then 조건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인덱스가 3개가 있죠. 3개가. 그래서 우선 3개까지 있으니까 3개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3개보다 작을 때는 인덱스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를 더해서 그 인덱스가 하나로 더해진 그 인덱스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if 조건문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작다면 소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비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작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작다면 뭐보다? 그렇죠. 3보다 작다면 뭐가? 그렇죠. 변수 중에 그렇죠. 변수를 가져와야겠죠. get. 네, 어떤 변수? 그렇죠. 인덱스 변수. 근데 인덱스가 이제 1일 때, 2일 때, 여러 개 문제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3보다 작다고 하면 그 인덱스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바로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인덱스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바로 2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보다 작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이다. 첫 번째였다. 근데 이제 1이었으면 바로 3보다 작으니까 2 된 여기에 이제 명령을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3보다 작으니까 이 인덱스 기존 인덱스에 1 더하기 1 해서 바로 인덱스가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인덱스에 있는 문제와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바로 그렇죠. 글로벌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인덱스에 2를 더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은 이제 그림과 질문을 또 보여줘야겠죠. 이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냐면 그렇죠. get global picture에서 가지고 오는데 인덱스는 1이 아니겠죠. 1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1일장이었다면 1 더하기 1을 해서 글로벌 인덱스가 2가 되고 그 2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1이 아니고 글로벌 인덱스로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1이었다면 이제 2가 되는 이 인덱스의 이제 픽처와 퀘스천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문제를 클릭했을 때 이제 다음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정답 오답이 다시 초기화돼서 뜨고 입력했던 값은 없어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제출은 바로 입력한 값이 맞는지 틀린지 비교해주고 그리고 맞았으면 뭐 정답이다, 틀렸으면 뭐 틀렸다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맞았으면 점수를 올려주는 10점씩 올려주는 그런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눌렀을 때 코딩이니까 당연히 서브미트를 클릭하셔서 서브미트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어디에 이제 그 답을 입력을 하죠? 어디에? 그렇죠. 여기에 입력을 해요. answer. 그러니까 answer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answer의 그 대답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글로벌 변수인 이 글로벌 answer 이 부분의 답변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다면 정답이라고 하고 똑같지 않다면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문을 써야겠습니다. 조건문. 그래서 조건문을 쓰는데 어떤 조건문? 그렇죠. if then else라는 조건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if then else 조건문 이제 이게 아니고 첫 번째 거. 그래서 if then else를 집어넣으려면 이제 여기 클릭해서 if then
else 라는 놈에 else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입력한 answer 값과 그리고 글로벌 answer의 변수 값과 같다면 그래서 같다면 그런 거는 바로 여기 있는 method의 두 번째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다면 그렇죠. 내가 answer의 텍스트 그렇죠. answer의 텍스트를 하죠. 내가 쓴 answer 입력한 answer의 텍스트가 뭐와 같다면 그렇죠. 여기에는 select list item 리스트에서 select list item index 이걸 갖고 와야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 어떤 리스트? 그렇죠. 답 answer에 있는 그 변수에 있는 리스트에서 같다면 내가 입력한 게 같다면 인덱스는 뭘까요? 그렇죠. get global index get global index에서 내가 그 인덱스에 있는 answer 대답과 내가 입력한 대답과 같다면 보여줘야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right and wrong 여기에 이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바꿔줘야겠죠. set 해야겠죠. set 그래서 set right wrong text to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는 right wrong 그 라벨 기억하시죠?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꿔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는 바로 텍스트를 바꿔줘야겠죠. 텍스트에 따옴표 해서 뭐 여기에 뭐 맞았을 때 입력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오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실수 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을까요? 뭐 하나 빠졌죠. 여기 이제 빠진 거는 바로 점수입니다. 점수. 우리가 이제 점수는 여기에서 초기화됐었죠. 0점으로. 근데 계속 0점이잖아요. 그럼 맞았을 때 이 맞았을 때 점수를 플러스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밑에다가 이제 글로벌 스코어를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될까요? 기존 그 점수에다가 그렇죠. 뭐 100점씩 올라면 100점 해도 좋고 뭐 10점씩 올라면 10점씩 해도 좋고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그렇죠. 플러스 10이니까 바로 매스에 플러스 그래서 변수를 가져가야겠죠. 변수의 점수를 10점씩 올려라. 10점씩 올려라.
게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 10점씩 올라가겠죠. 그러면 점수, 이제 여기에 있는 점수 보여주는 게 뭐죠? 그렇죠. 여기 스코어죠. 여기는 스코어. 여기에 있는 저 스코어에 점수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누르면 set score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코어의 텍스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꿔주냐. 내가 이제 여기를 10점을 더했으면 10점을 더한 그 변수 값을 여기다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변수 값에 get global score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코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다운을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R코드로 찍고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중입니다. 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물과 한글이 만든 인물 누구입니까? 정답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눌렀을 때 정답이면 10점이 올라갔죠. 이번에는 좀 오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출. 그러면 아시수 더 공부하세요 하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죠. 이건 이순신 제출하면 정답입니다 하고 20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론 더 이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물 퀴즈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앱 인벤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앱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